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젠걸음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이 위기냐 아니냐 이것을 두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옛날 인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이 들으시면 싫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개월 만에 기억하실 겁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에 7달이 지났는데 내일 창립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수도권 위기론의 구원투수로 과연 누군가 불러들였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때를 보고 시작한 것이냐 발걸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흔히 흔히 이제 이 자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네. 누군가 나를 챙겨서 이렇게 해주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존재감을 스스로가 챙기는 거죠. 스스로 이제 이렇게 판을 벌이고 예. 존재감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하다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눈에도 이제 확인이 되고 포착이 되면서 그래도 역시 나경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돌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일련의 행보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7개월 전에 그게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혹시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됐을 수는 있어요. 예. 윤 대통령이 불러서 이제 그때 좀 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약간 유감 표명도 하고 하면서 예. 그 대신에 당신이 내년에 총선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준비를 좀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언질까지 받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근데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오가면 사실은 정치권에는 벌써 소문으로 확 돌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소문은 안 돕니다. 그런 거로 밀어볼 때 네. 이거는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바랍니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예전 인물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면에는 수도권 위기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내외로 오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치러야만 되는 내년 총선에서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당내에서 나온 거예요.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가 이제 설정해버리면서 이대로 가면은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4선 중진 의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라고 생각해요. 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정치를 하시다 보면 수도권 위기론은 잠재워지지 않아요. 이거는요. 지금 물론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되죠.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이 움직여다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문제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혀 있고 가끔 20%까지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수도권 위기론이 잠재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선거는요, 총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 예컨대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 정부가 2년 이제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내년 그렇죠. 4월이 되면 예. 2년 됐는데 제대로 정치를 했느냐? 왜냐하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내년 총선이에요. 다음 예. 선거가 없잖아요, 대선 때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저렇게 독단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또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저렇게 정치를 하시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위기론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교수님,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에 수도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총선 판세로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윤심을 반영한 적극적인 포진이 유리할 수도 차라리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윤심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높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지지층은 30%, 35%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키는 중도층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도 확정적인 어떤 네. 그 세력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두 가지 키인데 하나는 중도층이 어디로 마음을 실느냐고 또 하나는 얼마나 양측에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분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다음들은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중도층은 지금의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 진보 보수를 빼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는 전제로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최재성 의원이 얘기했던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TK 지역이나 이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의 텃밭으로 불려지는 것 빼면 나머지 지역은 어찌 보면 지금의 예상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중도를 말씀하셨으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9월 19일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택, 발기인 대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라디오에 직접 의사를 표현했어요. 예, 새로운 맞습니다.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중도층이 만약에 양측에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됐을 때 과연 중도층을 밀어가지고 심판이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정권 심판으로 강하게 불게 되면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센 정당의 힘을 실어오는 쪽으로 갈 거고, 예. 그게 아니고 양쪽 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당이 갈 텐데,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정권 심판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신당이 이 자리를 잡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다. 다만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개표 방송을 매번 합니다만 새로운 선택, 새로운 기회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당 이름으로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한 거 보니까 새로운 선택을 간절히 원하는 유권층이 좀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